안녕하세요. 제3보험 이론과 실무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빛나라고 합니다. OT 영상에서 저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저를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를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강의 책을 보셨겠지만 사실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OT를 안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3보험 문제는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볼게요. 제3보험에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2014년이 신체손해사정사 1기거든요. 1차 시험이에요. 신체손해사정으로 바뀐 게 2014년부터인데 이 2014년부터 한 10년 정도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파트가 나눠져 있는 게 저희 책도 8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약관, 그리고 실손, 장애, 상해, 질병, 간병, 그리고 손해사정이나 이제 기타 부분으로 조금 나눠져 있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 약관과 실손, 장애, 그리고 뭐 질병 쪽, 그리고 상해 질병, 요거는 통합으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약관이랑 실손, 장애 정도 어느 정도 다 기본적으로 점수를 제일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곳이에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상해랑 질병 파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올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긴 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최근 한 5년 정도는 출제된 적이 없을 정도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량도 굉장히 작고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딱 이렇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표준약관. 표준약관은 제가 뒤에 부록에도 나와 있을 거고 요약지 부록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건데 기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변경된 개정사항은 꼭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약술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비포 형식의 그 종이에다가 꾹꾹꾹 눌러서서 한 과목에 한 10장 정도를 저희가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술 문제로 이제 빈칸을 좀 채우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좀 암기가 필요해요. 표준약관은 그냥 출퇴근하실 때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냥 약관을 한 번씩 읽어보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손보험은 면책이랑 부책조항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계산식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약술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산식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수 배분이 좀 높은 편이죠. 계산식으로 약관 내용을 접목을 해서 계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요거는 약관이 우리가 숙지가 되면 계산을 충분히 접해서 그러니까 기출문제나 그리고 이제 예상문제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충분히 익숙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장애죠. 매년 빼놓지 않고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제3보험에서 가장 암기량이 많은 게 이 장애분류표예요. 장애분류표 뒤에 표도 이제 부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장애분류표는 진짜 꼼꼼하게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표준약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한 번씩 편하게 읽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장애분류표 약관은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꼼꼼하게. 왜냐하면 여기 숫자가 많이 나와요. 5%, 10%, 15%, 어떤 건 20%, 뭐 30%, 50% 이렇게 어떤 항목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 장애율이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기간 같은 게 또 있거든요. 6개월 후, 뭐 180일 후 이런 기간 같은 거는 우리가 놓치기 쉽고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장애평가 방법이 들어있는 게 이 장애분류표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평가 방법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뭘 하실 수가 있냐?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들을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분류표는 꼭, 요거는 진짜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해랑 질병이 있죠. 상해랑 질병은 보통 기본 약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기본 약관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면 특별 약관이거든요. 상해 및 질병은 거의 특별 약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부책,
면부책에 대한 학습이 조금 필요하시고 보통 약관의 뒤에 나와 있는 특별 약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돼요. 진단의 방법이라던가 뭐 어떤 면부책이라던가 뭐 그 질환의 정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가볍게 계속 한글이니까 계속 읽어보시면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저는 충분히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이론과 실무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실무하셨던 분들. 실무하셨던 분들은 제발 실무를 좀 잊어주세요. 잊어주시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거죠. 난 이거 예전에 이렇게 건을 안 풀었었는데 나 예전에 이렇게 건 처리 안 했을 텐데 이거는 제일 위험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뭐 판례나 조정례나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약관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기존에 본인이 처리하셨던 건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셔야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뭐 실손보험에 면부책 조항 있죠. 거기 보시면 뭐 우리가 뭐 하이프는 안 돼요. 갑상선 결절, 뭐 고주파술은 안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는 약관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적혀 있지 않죠? 우리가 보고 있는 약관에서는. 근데 이거 실무에서 이거 안 주는데, 실무에서 이건 안 하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무 잠깐 잊어버리시고 기본적으로 기본 약관, 우리가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약관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1차 패스하고 5년, 저희가 5년이죠?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차를 패스하고 2차로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급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시험 합격이죠. 실무 잠깐 잊어주신다. 그리고 저 따라와서 이 약관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 8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총론 부분, 재산보험이란 무엇인가? 총론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질병상해 보험 표준 약관, 이 약관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제도성 특약들이 있겠죠. 그리고 상해보험, 질병보험, 그리고 후유장애.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또 이 후유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손보험, 그리고 간병보험, 간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간병보험, 이렇게까지 8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과목. 시험 보는 과목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총론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총론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재산보험의 의의. 요거부터 좀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재산보험 뭐예요? 보험의 객체가 피보험자의 신체예요. 피보험자의 신체로서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금여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고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계약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쉽게 우리가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책에 이 많은 것들을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서 이 키워드 중심으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서술할 때 좀 용이하십니다. 질병, 상해, 간병. 저는 어떻게 외우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상간지. 순서는 좀 바뀌어도 한번 외우고 나면 재산보험은 3가지가 있구나. 상해, 간병, 질병 이렇게 3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조금 편하세요. 상간지, 상해보험, 질병보험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해 필요한 것들을 계약하기로 요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계약입니다. 재산보험 자체는 보험법상 보험업법상 명명된 용어예요. 그래서 생명보험의 특성도 있고 손해보험의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쉽게 보시면 여기 생명보험 그리고 이게 손해보험.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생명보험적 성격도 있고 손해보험적 성격도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겹치는 교집합 부분이 있겠죠. 생명보험적 특성, 그리고 손해보험적 특성,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제3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3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정색이랑 흰색이랑 만나면 우리 무슨 색 돼요? 회색 되죠. 그래서 편하게 어느 한 분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레이존이라고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의 분류를 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좀 가볍게 이걸 꼭 암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셔야 될 거는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찝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가볍게 좀 이해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의 분류 한번 볼게요. 보험은 어떻게 분류하냐? 상법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고 보험 어법상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면 상법상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 상법의 제4편에는 보험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을 손해보험하고 임보험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손해보험은 뭐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도 있고 그리고 화재보험 그리고 해상보험, 책임보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임보험에는 생명보험 그리고 상해보험 그리고 질병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업법상은 또 어떻게 분류를 하냐? 보험업법상에서는 생명보험업 그리고 손해보험업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뭐예요?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해서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입니다. 생명보험 그리고 연금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종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될 거고요. 손해보험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그리고 대신 질병, 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을 하는 건데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하면 보험은 상법으로 우선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뭐가 있죠? 상법으로는 손해보험, 그리고 임보험.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임보험은 뭘로 나뉘어요?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제3보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제3보험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제3보험은 또 뭘로 나뉜다 그랬죠? 상간질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제3보험은 상해보험, 그리고 질병보험, 마지막으로 간병보험.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이 제3보험, 그중에 상해, 질병, 간병 요 세 가지를 살펴볼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이렇게 하고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제3보험. 제3보험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이 제3보험은 뭐냐?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상해, 간병, 질병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종목, 요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 세 가지만 좀 보면 될 거예요. 재산보험의 특징을 좀 한번 볼게요. 특징. 우선 재산보험 자체는 보험사업의 겸용이 제한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업법 제10조에는 보험업 경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보험만. 인보험하고 손해보험은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쵸? 성격 자체가 다른데 이거를 한 회사에서 인보험도 팔고 손해보험도 팔고 하면은 뭐 회사 자체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 소비자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했어요. 너네 겸용하지 마. 하지 마. 근데 보험사업의 겸용 제한에 예외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외 규정 이런 거 있으면 문제 나오기 되게 좋죠. 그래서 나왔어요, 이미. 요거는 나왔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겸용 제한의 예외 규정은 첫 번째, 생명보험의 재보험, 그리고 재산보험의 재보험. 재보험이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겸용할 수 있는 보험 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종목이 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다른 법령이 있어야 돼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연금저축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퇴직보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기출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손해보험의 전 종목을 취급하는 손해보험 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질병 사망이라고 하죠.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원래는 어디서 해야 돼요? 손해보험에서 할 수가 있나요? 사망보험을? 생명보험에서 해야 되죠. 근데 이게 하고 싶어요. 손해보험에서 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주계약으로는 안 돼요. 그냥 특약 형식의 담보로 하는 보험이고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험 만기가 80세 이하여야 되고 한도가 개인당 2억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환급금은 내가 지금까지 낸 납입 보험료의 한도의 합계액의 이내일 것. 이렇게 세 가지. 요거는 이미 기출이 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건 좀 넘어갈게요. 자, 재산보험 한번 구분해 볼게요. 상해보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상해는 뭐예요? 내가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뭐 차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다치는 거죠.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에게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이건 상법의 조문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상해보험 요건은 우리 딱 세 가지. 급, 우, 외.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죠. 급, 우, 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게 6점짜리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2점, 2점, 2점으로 보통 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 우, 외 요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점수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뒤에서 상해보험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넘어가고 그리고 상해보험, 그 다음에 질병보험 있죠. 질병보험도 파트가 따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질병보험은 질병보험에 관해서 규정이 사실 없어요. 지금 현재 재산보험 자체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편 통칙 및 인보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보험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통 이게 특약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특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약은 나중에 한번 제도성 특약이라던가 질병보험 파트에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얘도 규정이 따로 있진 않아요. 대신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간병 상태가 됐을 때 이때 질병보험 또는 상해보험의 일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재산보험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인보험적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손해보험적 특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인보험적 특징을 보면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 누구예요? 사람. 그중에 신체의 상, 간, 질 요거를 보험사고로 하기 때문에 물건을 담보로 하는 손해보험과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피보험 이익의 개념이 불인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는 보험의 목적에 따라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와 그 목적과의 이해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재산보험의 목적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는 어때요?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죠.
나 지금 손가락 잘렸어. 그러니까 나의 신체를 환산하면은 2억 정도가 나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 일보보험 등이 원칙적으로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손의료비 같은 데에서는 실비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에 한해서는 중복보험에 준해서 실손보상을 한다. 그리고 보험자 대위는 당연히 금지돼 있죠. 이거는 보험자 대위는 다른 과목에서 분명히 배우실 거고 1차 계약법에서 다 배우고 오셨을 거니까 요거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손해방지 의무의 부존재. 우리 손해방지 의무가 원래 그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방지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게 사고가 더 커질 것 같고 내가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빨리 불이 났으면 불도 막 끄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다쳤을 때, 아팠을 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손해방지 의무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위암이야. 위암 걸렸는데 너 위암에 걸리지 않게 왜 손해방지 의무를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 담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15세 미만 등의 사망 담보가 금지되어 있는 거는 뒤에도 살펴볼 거예요. 근데 15세 미만자나 심실상실자 또는 심실박약자에 대해서 보험사고랑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처음부터 돌아가서 없었던 걸로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일 경우 그 타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계약자랑 피보험자 달라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죠.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한테 가입을 시켜놓고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수익자만 돈을 받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타인이 만약에 계약자가 돼서 내가 그 계약을 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죠. 범죄에 악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과실 사고가 담보가 되거든요. 요거는 뭐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죠. 근데 보통 그 사고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상해보험 그리고 이 재산보험 기본적으로 뭐냐? 고의랑 중과실은 다르거든요. 고의만 면책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중과실은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요. 상해보험 특히 질병은 사실 뭐 중과실이 있을 수는 없죠. 간암인데 술을 계속 먹었어. 너 면책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 예를 들면 뭐 안전띠를 미착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너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잖아.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음주운전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보험금을 줄 수 없어.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실 사고를 담보를 하고 있다. 상해보험에 한해서는 중과실 사고를 담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보험적 성격 살펴봤죠? 이제 손해보험적 성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당연히 불확정합니다. 손해보험은 자체는 보험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보험기간이 있는데 사고가 이때 날 수도 있고 이때 날 수도 있고 이때 날 수도 있고 이미 전에 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건 확실하죠? 얘는 안 되겠다. 이때 날 수도 있고 이때 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생 여부 시기를 확정할 수가 사실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불확정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랑 동일하다. 질병이 내일 진단을 받을지 일주일 있다 진단을 받을지 아니면 보험기간 끝날 때까지 진단을 안 받을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알 수 있었고 알만한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해지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준정액 또는 실손보험금을 지급. 원래 인보험 자체는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준정액이나 실손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다. 사실 신체의 손해를 실제 손해로 계산을 환산할 수가 없어요. 사실적으로는. 근데 어때요? 실손보험금 자체는 실제 내가 병원비를 계산한 거에 대해서 지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준정액이나 실손보험금의 지급이 가능해졌다.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 방식의 지급 방식이 손해보험하고 동일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이게 불이 탔어요. 뭐 이게 핸드폰이 불에 탔어요. 뭐 이게 불에 탔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청구를 해요. 손해보험회사에. 나 이거 불에 탔어. 그럼 이거 얼마니? 물어보죠.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얘가 부담한 실제 손해를 계산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나 암에 걸렸어. 그럼 진단비 5천만 원이야. 그럼 원래 이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손해보험적 성격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 암 치료 받는데 400만 원 들었어. 영수증 제출했어. 그러면 이거 줘 라고 해서 실제로 계약한 금액대로 손해를 계산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손보험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재산보험의 보상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여기서 설명드렸죠? 우리가 정액 보상 방식이 있고 준정액 보상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실손 보상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만 있는 납입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정액 보상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 증권이 있어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게 있죠. 암을 진단받으면 내가 5천만 원을 줄 거야. 보험사에서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 5천만 원이 이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정액으로 그냥 지급하는 거예요. 암 진단받으면 5천만 원 줄게 끝. 내가 수술하면 50만 원 줄게. 그러면 끝. 이렇게 정액 보상 방식을 얘기를 하고 사망이나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얘는 보험사가 우리가 10군데 있어요. 근데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사망보험금을 1억씩 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10군데에서 다 받아요. 10억을.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면 이 10억을 다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준정액 보상 방식 한번 볼게요. 얘는 보험 증권에 명기된 금액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너한테 10만 원을 줄 거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제 치료한 내용이나 아니면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서 비례로 보상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후유장애가 좀 대표적이죠. 대표적인데 우리가 뒤에 파트에서 후유장애는 정말 지겹도록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파트예요. 후유장애는 뭐냐?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 보통 가입이 돼 있다고 칠게요.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 가입돼 있다. 그러면 내가 후유장애가 발생했어. 1억 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액보상 방식인 거고 후유장애는 장애 지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 눈이 멀었어요. 내가. 다쳐서 한쪽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보험이 가입이 1억이 돼 있어. 그러면 한쪽 눈이 멀었을 때, 한쪽 눈이 완전 실명을 했을 때 몇 프로다? 50%. 그럼 보험 금액이 얼마가 돼요? 5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1억 가입됐으니까 1억 조는 정액 방식이고 그 후유장애 지급률에 따라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게 5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2번 일당도 요구에 부합하는 거죠. 내가 10만 원짜리 가입을 했어. 2번 일당을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10만 원짜리 2번 일당을 가입을 했는데 나 2번을 열흘 했어. 그러면 곱해줘야죠. 2번 했을 때 한 번에 한해서 10만 원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2번 일당이라고 하는 건 2번 일수를 곱하여서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이 또한 모두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모두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게 또 뭐가 있냐? 실손보상 방식. 실손보상 방식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얘기한다고 했죠. 원래 사람은 보험 가액 자체가 사실 없어요. 근데 아까 설명을 한 번 더 드렸겠지만 이 실손보상 방식은 뭐냐? 병원비예요. 병원비가 내가 5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한도가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쓴 치료비를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쓴 게 50만 원인데 보험 가입 금액이 25만 원이니까 25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다. 근데 내가 5만 원 썼어. 그럼 어때요? 가입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원급을 갔어. 그럼 내가 4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
청구하면 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실손 보상 방식입니다. 절대로 본인이 쓴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두 가지가 있죠. 감면의료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본인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갈 수는 없는 게 실손 보상 방식입니다. 4번 납입면제 한번 볼게요. 납입면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로 일정한 조건이 있어요. 보통 보험 계약을 할 때 중대한 질병 같은 거 있죠. 암 같은 거. 내가 암을 진단받으면 납입을 면제해 줄게. 이 납입은 뭐예요? 보험료를 얘기해요. 보험료 얘기해요. 보험료 납부하는 금액을 요때 진단받으면 요거 어차피 암 진단받으면 요 담보는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나머지 계약들이 쭉쭉쭉쭉쭉쭉 또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납입을 면제해 준다. 보험료 납부하는 거를 안 해도 돼. 대신에 보장 기간까지 보험 기간까지 보장은 해줄게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CI나 암진단, 뭐 뇌출혈이나 뇌졸중 이런 거 있을 때도 보통 이제 납입면제가 걸려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는 후유장애가 50% 이상일 경우, 후유장애 50% 이상일 경우에는 보통 납입면제를 진행을 하고 후유장애 같은 거는 계속해서 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장 기간까지는 보험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론은 우선 여기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 재산모의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될 거는 다음 시간에는 질병상해 보험 표준약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은 좀 가볍게 강의를 진행을 한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집중해서 확실하게 키워드 위주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